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배나 급증하면서 검사 키트와 치료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이나 백일해 같은 영유아 감염병까지 확산되면서 소아의약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이 약국에선 최근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급히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다시 확산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급하게 좀 구비를 하고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실제로 이달 첫째 주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 220곳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861명.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9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치료제 처방 건수 역시 주당 약 4만 2천 명분으로 26배나 급증했습니다. 일선 약국들은 이미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을 통제하는 정부에선 비축량이 충분하고 추가 구매 예산도 마련 중이란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입과 손발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을 비롯해 소아 기침병인 백일해, 폐렴 등 어린이들의 여름철 감염병까지 확산세인데 치료약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벌써 지금 막 기침약 이런 것들은 품절이 되고 있어요. 아프신 상태로 이 약국 저 약국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특히 천식과 기관지염 치료에 쓰이는 벤토린 내뷸는 제조 공장 이전으로 내년 4월까지 국내 공급이 막힌 데다 기침약과 소아 해열제 등에서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을 생산, 비축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재고 물량은 다 버려야 되는데. 소아의약품의 경우 저출생이 심화되며 생산에 손을 떼는 제약업체들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의 신호는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을 멈추는 정지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다른 배관의 물을 빈 배관으로 끌어와 뿌리는 방식인데 이번 화재 땐 배관들 사이를 열고 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물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수신기 기록 분석 결과 오전 6시 9분쯤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근무자가 밸브 작동을 멈추는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후 5분 만에 연동 정지를 해제했지만 이미 화재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계기 전선이 불에 탄 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가 됐다면 이렇게 큰 게 더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충격적이네요. 누가 일부러 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그거는 좀 안전 불감증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큰 건물에선 오작동이 잦아 관리자들이 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꺼두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선 평소 물이 샌다며 밸브를 잠가둔 탓에 인명피해가 컸고 2022년 대구 매천시장 화재 당시엔 수리를 위해 물 공급 밸브를 잠가둔 바람에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연동 정지를 시켜놓고 일단 확인을 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충전율이 90%가 넘는 전기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권고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로역에선 야간 점검에 나선 작업용 열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타고 있던 작업대를 바로 옆 선로에서 다른 열차가 들이받아 30대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작업용 열차 2대가 충돌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9번 선로 앞 모습입니다. 열차가 다녀야 할 선로 밖으로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9번 선로에선 코레일 직원 3명이 보수작업 차량에 달린 작업대에 탄 채 5, 6m 높이에서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 10번 선로에서 선로 점검용 열차가 다가와 이들이 탄 작업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있던 3명 중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또 선로 점검용 열차를 몰던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선로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평소 이곳에서 운행되던 KTX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는 이렇게 다른 승강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보수점검 차량은 2년 전 도입됐습니다. 작업대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던 기존 장비와는 달리 좌우로 약 4m까지 이동할 수 있어 옆선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지만 새 매뉴얼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로 사이 거리는 1.5m가량이었습니다. 옆선로에 차가 다니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차단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선로 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은 올 들어 서울에서만 4번째입니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3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되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일본 열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선 현재까지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망자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 3채가 무너지고 산사태와 낙석으로 도로가 막히기도 했지만 지난 1월 노토반도 대지진과 비교하면 피해가 경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한 미야자키현은 이른바 난카이 해곡 일대로 거대 지진 발생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젯밤 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南海トラフ地震の想定震源域では新たな大規模地震の発生可能性が平常時と比べて相対的に高まっているふうに考えられます。 난카이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 실종자가 23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 적도 있어 일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야자키뿐만 아니라 고치현, 와카야마현, 시즈오카현과 도쿄 역시 거대 지진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밤사이 해당 지자체는 서둘러 대피소를 개방했고 신칸센도 향후 일주일 동안 저속 운행하는 등 거대 지진 대비에 나섰습니다. 불꽃놀이를 취소하거나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家具等の転倒防止対策、安全な避難場所、避難経路等の確認、家族との連絡手段の確認など、地震への備えを再確認し、地震発生時に直ちに避難できる体制を取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예정됐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거대 지진 대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 연휴가 시작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주의보가 특정 기간에 반드시 지진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생필품 사재기 등 지나친 동요는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어제 곽희정 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위장 전입, 아들 병역 기피 등 자녀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다른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상임 후보자의 큰아들은 2006년부터 2012년 말까지 유학, 출국, 단기 여행 등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1월부터 2월 22일 사이엔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병역 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 왜 했습니까? 그것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미국 현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요약본에 유 후보의 장남이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하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2014년 장남이 질병으로 현역 면제를 받긴 했지만
후보자가 그 전에 일어난 불법 체류와 마리화나 흡입 문제를 질병 때문이라며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위장 전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2007년 주소지를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진 않았는데 그곳은 후보자 동생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사였던 동생과 그 당시 서울대 교수로 공무원이었던 후보자가 함께 위장 전입을 상의한 것이네요. 야당은 부적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비공개로 검증하기로 한 후보자 가족의 병원 기록을 공개한 야당이 인사청문회의 금도를 어겼다고 비판했고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점도 널리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